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IT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을 보여주는 사이버 공격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은 글러먹었으며 이러다가는 동맹 미국의 정보도 유출할까봐 미국에서 일본 쪽의 정보를 주지 않거나 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호들갑 떨었고, 한국처럼 사이버 안보를 구축하자며 한국을 답습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역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멍청한 나라라고 자책하는 반응과 보안에 취약한 전기를 사용하지 말고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라며 비난이 거셌습니다. 지난 26일 일본의 관공서나 기업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내각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인 NISC는 정보 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정보 유출의 루트는 위탁을 했던 후지츠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 정보 공유 툴로 해당 툴의 운용을 정지하였으며 피해 확대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센터가 허무하게 뚫려버리는 개망신을 당하자 가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올림픽 운영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상정되고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은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여 그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이런 일본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IT화를 빠르면서도 안정성 있게 구축해 나가는 것인데, 그를 위해 운영을 책임질 핵심 부서인 사이버 보안 장관의 유명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의 USB도 알지 못한다고 하며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은 선진국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누구든 부정하기는 어려운 게 맞지만, 사이버 보안 장관처럼 정치 행정은 뭐 하는 건지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미래의 전쟁 양상이 아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형태입니다. 지금도 검색창에 사이버 공격, 사이버 테러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이버 안보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쟁의 정점임을 부정할 수 없는 미국도 최근에 사이버 공격으로 민감한데요. 미국이 가장 분노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을 향한 공격입니다. 과거 미국에게 가장 큰 분노를 일으켰던 9.11 사건처럼 미국은 자국민이 위협받으면 동맹국들조차 공포에 떨 정도로 무섭게 미국을 공격한 주체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런 미국이 최근 최대 송유 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정지했었고, 그 때문에 큰 혼란을 겪던 일이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를 목표로 대통령령에 직접 서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크고 작게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그래서 보안에 굉장히 민감 상태라 동맹국의 사이버 보안 상황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으며, 보안이 부실하다면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사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아주 신경을 쓰는 차에 일본의 사이버 보안 핵심 부서가 뚫리자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정보 공유조차도 어렵지 않냐며 동북아 최우선 동맹국의 위치를 한국에게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커뮤니티 반응들에 많은 일본인들이 자국 부서를 비웃으며 인정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북한으로부터의 디도스 공격 등으로 미리 단련이 되어 사이버 공격과 테러에 대하여 준비되어 일본과는 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들이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의 사이버 보안 방어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아는 사람이 과연 일본에 있을 것 같아 한국 IT 회사를 다니는 일본인을 스카우트하거나 한국 기업에게 위탁을 주는 편이 나아 보여. 아마 미국이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방어 관련해서 일본에게 정보를 주지 않게 될 거야. 보안이 잘 되는 한국 쪽으로 정보를 주게 될 거고, 전시가 된다면 당연히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겠지. 라인을 사용하면 정보가 유출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일본은 사이버 보안청도 그냥 쉽게 정보를 내주는구나. 이럴 거면 내 정보는 그냥 한국에게 맡기는 편이 좋아. 라인 서버를 일본으로 옮긴다고 하던데, 그냥 한국이 정보를 처리하는 게 더 안전해 보인다. 옛날부터 일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승리를 예상했었던 태평양 전쟁은 암호를 해독당해서 패배했지.
그리고 지금도 보안이 개판인 상황이야.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보 유출이 심하다. 적절한 보안기관과 스파이 방지법 만들어라. 일본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IT 쪽에 전혀 오지 않아. 세계에서는 이쪽 인재들이 최고로 잘 나가지만 갈라파고스, 일본에서는 완전히 사양되어 있는 분야다. 한국처럼 IT 인재가 많아서 고도의 스마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일본인의 개인정보는 어차피 공공재였으니까 신경 안 쓰지만 기관이나 기업의 정보를 그렇게 쉽게 도둑맞으면 어쩌냐. 실력이 없으면 그냥 한국의 도움을 받아라.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고인 건 사실이잖아. 당연히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미일 동맹은 바로 끝이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일본은 손절하는구나. 동맹국의 정보까지 전부 적국에 넘길 테니까. 코로나 예약건으로 일본의 IT 수준이 세계에 알려지는 와중 잘도 또 이런 거대한 바보짓을 들키고 말았구나. 일본은 팩스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냥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고 편지는 비둘기 다리에 묶어서 보내도록 해. 아마 한국이 일본을 망하게 하려고 공격했을 거야. 20년 전부터 사이버 안보 이야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게 정말 한심하다. 계속 관련 예산을 쏟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정치권과 위탁 기업에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건 일본에게 미래로 나갈 동력이 없기 때문이야. IT도 안 되고 반도체도 안 되고 이제는 배터리도 글러먹어서 친환경 전기차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번 미국 정권과 멀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번 거는 일본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야. 정말 일본의 정보 보안은 거의 종이 문 같다고 보면 된다. 일본의 정보는 적국이 원하면 쉽게 열람이 가능한 수준이라 전시로 돌입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점령당하게 될 거다. 일본이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이야. 자산이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든 문제가 생겨. 갑자기 내가 가진 돈이 해킹에 의해서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니 그냥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거다. 해외를 보면 백악관을 비롯한 내외 주요 거점도 공격을 받고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안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를 올바르게 운용해야 하는 것이며 보안 취약점 발견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수정해 나가면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일본의 보안을 두껍게 하는 것이다. 정보기관이 외부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시스템이 아닌가? 나라의 정보보안 핵심 부서 정도는 직접 운용하라고? 정말 이 나라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일본을 공격하는 나라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아마 일본 인접의 나라들이겠지. 일본은 한국과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나 북한에게 사이버 전투에서 진다는 건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수준이야. 증권거래소도 후지츠가 관리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거래소가 먹통이 된 일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보안은 해외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영역이야. 일본은 망했어. 은행 쪽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코인 거래소가 해킹되어서 큰 난리가 난 적도 있는데 나라에서 은행 예금을 가져가고 해외 사이버 공격 탓으로 돌리면서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시나리오가 갑자기 떠올라 버렸어. 빨리 현금화해야겠다. 쇼와 시대의 생각을 가진 정치가가 만드는 디지털화. 코로나 앱 백신 예약 시스템은 엄청난 개발비 사용하여 내용은 중학생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수준이다. 날값 빠진 자민당을 피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이버 보안 센터의 일이라는 게 유출 발표를 하는 게 전부? 그런 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정부와 기업의 정보 관리를 왜 위탁에 두고 있는 거야? 누가 우리 회사는 해킹 안 하냐? 출근하기 싫은데. 일본은 IT 후진국이야. 자식에게 미래는 컴퓨터 관련 학과가 좋다고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컴퓨터 관련 일은 너무 대우가 좋지 않다고 말하더라. 분명히 말해 일본은 컴퓨터 기술자의 돈을 너무 적게 준다. 특히 소프트웨어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더욱 심해. 국가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쪽 실무를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말로만 떠들고 질로 발전하기에는 글러먹었어. 일본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라인을 쓰고 있다 보면 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분하고 부럽다.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도난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해. 첫째, 정부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용 회선을 구축하고 국방상 중요한 데이터나 국민의 중요한 데이터 등은 그 내부에서만 취급한다. 일본의 디지털화는 어렵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기업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사회, 자치회, 반상회조차 종이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줌 등을 이용하지 않고 유료로 공간 빌려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세대 교체하지 않으면 어렵다. 일본의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구나. 일본 관료들은 세계 제일의 무능함으로 유명해.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권을 쥐고 있으니 당연히 발전이 어렵지. 관련 예산의 흐름을 파악해봐라. 다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향하고 있을 거다. 도장과 종이라면 완벽한 방어가 될 거야. 현대전에서 EMP 폭탄이 터지면 디지털은 모두 끝장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던 일본의 시스템만 남아 일본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 말겠지. 역시 일본은 생각이 깊구나. 역시 일본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것은 생각이 낡아서 같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반드시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로 정보를 남겨서 금고에 넣자고 하는 이야기는 일본 아날로그 정신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은 일본의 사이버 보안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번한 정보 유출로 인해서 정보 보안의 중요도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간 어딘가는 알게 모르게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이버 공격에 잘 대비하여 미래의 전투에서도 실제 군대와 같은 든든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